네, 반갑습니다. 신학수 파트너입니다. 10월 시장에 대한 부분을 보기 전에 9월 시장에 대한 리뷰를 먼저 하고 이 여건에서 10월 시장으로 연결되는 그 고리를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실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넘어갈 때에는요. 결국은 같은 업종에 의해서 만들어질 경우가 많이 있어요. 즉 상승장에서는 주도주가 바뀌는 그런 경향이 적은 그런 상황이고 주도주가 유지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자료를 한번 볼게요. 주가 등락이 큰 이유는 뭘까요?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저는 9월 시장은 그림자 장세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림자 장세라는 건 뭘까요? 즉 거래량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죠. 거래량은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을 많이 반영하거든요. 결국은 거래량이 많이 올라오는 종목들, 거래량이 늘어나는 종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 종목이 시장의 관심주로 등극돼 있었던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10월 시장에 대한 업종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느 쪽을 먼저 봐야 되느냐? 그 부분을 보기 전에 일단은 9월 시장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9월 4일 날 증시 예탁금이 63조까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얼마나 크게 됐냐면 거의 10억 주 이상 거래되는 날이 많았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0억 주 이상 거래되는 날도 꽤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10억 주 이상 거래되고 20억 주 거래되면 거래 대금도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거래금이 그렇게 클 수 있는 그런 상황.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거래금이 19조 원. 요게 아마 9월 한 14일 요 정도 될 건데요. 17일 날 그 상황일 텐데요. 19조 원 이상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신용 잔고도 9월 17일 날 이 부분에서 18조 정도까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증시 주변에 관련돼 있는 자금은 굉장히 큰 상황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 위주의 상승, 즉 PER이 높은 종목 위주로 해서 상승을 하게끔 만들어졌고 이 PER이 높은 종목이 결국은 언택트 관련된 주식이나 향후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정보통신 관련돼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림자 장세인 9월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몇 포인트냐 하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2355포인트. 결국은 2355포인트를 넘느냐 안 넘느냐 그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는 이전에 움직였었던 부분에서는 넘었지만 지금은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고 현재 2327포인트니까 거의 근접돼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요. 그렇다면 10월 달에는 이 지수를 뛰어넘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가는 많이 올라온 겁니다. 안 올라왔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즉 10년치 주가 여기서부터 따지면은 결국은 10년 이전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돌려놓은 그런 상황이고 그 주가가 5개월 만에 고점을 찍고 상승을 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빠른 회복 속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보다는 이 높아져 있는 상승에 대한 부분에 심리적 요건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것이고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거래량으로서 나타났고 지금은 약간 거래량이 줄고 있는 이 모습이 현재의 주가의 등락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장을 보면은요. 그림자 장세에 대한 부분의 리뷰 두 번째 장을 보면은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이 9월 달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결국은 6개월 연장이 됐죠. 사실은 6개월 마감되는 날짜가 9월 달이었었는데 내년 3월로 연장을 시켰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도 그 주가에 대한 상승력에 도움을 주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죠. 즉 매도에 대한 부분을 막아놓은 쇼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으니까요. 특히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미국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미국 연준이 평균 목표 물가제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2%의 물가 상승률 이 부분을 용인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이자율을 낮게 형성돼 있는 상황으로 만든 거고 이 부분은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자율이 낮아지는 여건에 미국의 달러화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여건에 신흥국의 화폐, 특히 원화 같은 경우에도 강세를 보이는 요건이 여기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거기에 통화량이 증가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강하게 고점을 만들어낸 포인트, 그 9월 시장에 나왔던 거죠. 향후 10월 시장에 이 부분이 유지될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10월 달 시장에서는 그래도 누군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야겠죠. 그러면 외국인이 유입되는 부분에서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달러화에 대한 약세와 신흥국 통화, 또 원화에 대한 강세, 이 부분이 외국인의 주가 유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들어오질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뭔가 다른 면이 있지 않겠느냐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쇼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입니다. 즉 공매도 금지가 연장돼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12월 달에 그러니까 그 12월까지 진행되는 그런 과정에서 선물 지수와 현물 지수의 베이시스 차이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동안 베이시스 차이가 마이너스로 움직였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즉 백워데이션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플러스 0.51, 즉 컨테이너 상태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태에 지금 환율에 대한 부분에서 1,169원으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외국인은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월 달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지 좀 기다려 보시면은 나타나지 않을까.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견조해질 수 있는 시장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여건에서 다시 한번 보면은 유동성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9월 달 시장에 막판에 굉장히 큰 등락이 있었어요. 물론 여러 그 조건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글로벌 이슈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한국에서도 북한과의 마찰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동성이 증가한 그런 상황에서 이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즉 화폐의 유통 속도가 감소를 하면서 구축 효과를 만들어내는 효과를 나타내게 만들었습니다. 즉 구축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정부의 재정 정책, 그 정부의 지출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적자 재정을 통해서, 즉 빚을 통해서 정부 지출을 늘릴 수 있는, 부양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시중의 이자율을 높이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이자율을 높이는 상황이 화폐의 유통 속도를 감소시켰고 구축 효과를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여건이 시장에서, 즉 증시에서는 K커브를 만들어낸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K커브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코스피 지수에 대한 부분을 보고 이 차트는 삼선 전환도입니다. 삼선 전환도인데 삼선 전환도에서도 중요한 포인트는 2355포인트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전에 1715포인트를 뚫어 넘어서 주가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여기서는 등락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등락이 나타나는 부분에 주가가 기운차게 올라오지 못하는 효과, 즉 유동성이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다행스러운 거는 뭐냐면 이 유동성이 정체돼 있고 머물러 있는 곳이 주택시장으로 넘어가거나 다른 쪽 투자처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즉 주식시장 내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 자체에서는 이벤트와 이슈에 대한 부분만 만들어지고 실적이라는 부분에 확실한 부분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그 잣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포인트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보면은 K자를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K자를 그래서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군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즉 양분화될 수 있는 시장적 여건, 즉 발현이 10월 달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즉 가는 종목은 가고 안 가는 종목은 자꾸 뒤처지는 여건이 10월 달 시장에 나올 수 있어요. 그 시장에 대한 분기점은 실적 장세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실적과 연동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현재의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도 주가가 올라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9월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한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시장의 PER이 22.2배 되는데 IT 버블 때에 24.5배니까 결국은 2.3배 정도 더 모자르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버블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렇지만은 현재 상황에서는 넘치는 유동성, 즉 유동성이 들어오는 시장에서는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거죠. 즉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춤을 안 출 수는 없죠. 춤을 출 때까지, 유동성이 들어오는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주가에 대한 부분은 춤을 출 수 있게끔 진행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시장에서 상승 랠리는 지속되는 그런 부분이 K자를
K자 여건을 만들어내서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으로 나누어지는 양분화 전략, 이 전략적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낸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그 9월달 시장이 굉장히 요동쳤었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요동친 부분에서 중요한 것을 어떻게 판단을 할 건가, 시장의 잣대는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결국은 코스피의 수익률과 선행하는 PER에 대한 비교에 의해서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는 전체적으로 PER의 상승률이 훨씬 더 높은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여기에서도 보면은 코스피의 수익률 이쪽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9월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코스피에 대한 수익률보다는 PER에 대한 하락률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거죠. 즉 지수보다 PER 쪽이 더 내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추석 이후에는 실적 시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차별화 장세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PER에 대한 하락폭이 반전이 될 거고, 반전된 부분에서 오히려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반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여건이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 자체적으로는 뭐 성장주, 기술주에 대한 숨고르기 국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아미라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미라 법칙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단기적으로 과대평가, 중장기적으로는 과소평가. 즉 기술주나 성장주, 성장주일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과대평가가 돼서 이 주식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숨고르기 국면이 진행되는데,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 주식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세대를 이끌어가더라라는 상황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의 시장적 부분의 전기차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전기차가 과열이고 움직이는 부분이 굉장히 과대평가돼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결국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는 그런 여건이 있고, 나중에는 내연기관을 찾아볼 수 없고 전기차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움직이니까 결국 시장은 기술주, 그다음에 성장주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이 그 부분에 기로점에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월 달에는 실적 시즌, 저는 통신주, 5G 이쪽을 보자라고 강하게 이끌어 가는데요. 결국은 통신주나 5G에 대한 종목은 시장을 이끌어가고 시장의 베이직으로 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그래서 10월달 시장에 대한 업종 분석에서 뭐 언택트도 있고요, 2차 전지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자 10월달 시장에서는 5G다. 5G로 연결되는 자율주행, AI 이쪽에 관련되어 있는 그 섹터군이나 업종군이 훨씬 더 유망하지 않을까. 즉 상승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낼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장을 보면은 10월 시장에 대한 업종 분석을 보면은 저는 뭐 그 5G나 통신주에 대한 인프라 건설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차세대 산업 부문이고 성장력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결국은 정부의 디지털 뉴딜 여기에 수혜 있는 그런 상황이 있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삼성전자가 버라이즌사로부터 7조 9천억 달러, 7조 9천억 원, 7조 이상, 8조 정도의 수주를 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통신주에 대한 제재에 대한 부분에 반사 이익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5G와 통신에 관련되어 있는 인프라, 이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고요. 결국은 여러 기기들을 연결을 할 수 있는 그 통로, 즉 SOC에 대한 부분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그 여건에서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을 여러 종목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첫 번째 종목으로는 저는 KMW를 보고 있는데요. KMW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4분기에 대한 실적이 오히려 더 크게 개선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미국 쪽의 장비에 대한 수주에 대한 개선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보면은 KMW의 사업은 기주국 통신, 장비, 필터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특히 이제 미국,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은
글로벌 국가들이 5G 통신에 대한 부분에 이슈, 즉 관심이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KMW에 대한 실적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난다면 주가는 내재 가치에 수렴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결국은 주가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KMW 주가가 안 올라왔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많이 올라왔지만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서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이노와이어리스입니다. 이노와이어리스도 굉장히 견조한 부분에 의해서 상승력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통신망과 시험 계측기를 만드는데요. 스몰셀에 대한 확대,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성장한다라는 레포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결국은 주파수 상용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이 부분이 이노와이어리스의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상용화가 수익적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죠. 역시 실적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높아지는 종목에 이노와이어리스, 즉 5G 통신주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종목은 대한광통신인데요. 대한광통신은 약간 좀 작은 종목입니다. 종목은 240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올라오질 못했어요.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이 부분은 이슈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광섬유, 광케이블, 제조에 대한 부분이 대한광통신을 따라올 회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광케이블 회사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고 기술력에 대한 우위, 이것을 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광통신이 움직이지 않았고 올라올 수 있는 여건, 이 부분에 이견을 달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입니다. 오일솔루션인데요. 오일솔루션은 주가가 크게 올라오질 않았습니다. 결국은 240 라인에서 움직였었던 부분은 맞고 시초는 맞고 올라온 상황에서 횡보를 하는 여건에 밴드 대역 하단에 주가가 머물러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었죠. 이 오일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광신호 변환, 핵심 부품을 만들어내는데요. 광 트랜시버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5G 시장에 대한 공략, 이 부분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 시장 자체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수익이 늘 수밖에 없겠죠. 매출액이 늘고 수익이 는다라고 한다면 현재의 가격 대역에서는 충분히 매수 여건도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서진시스템 많이 들어보셨죠? 서진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함체를 제조하는데요. 이 함체 제조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경량화 장비, 함체 자체가 이제 무겁게 제조되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경량화에 대한 부분을 완성을 시켰고 소형 중계기 함체 이런 쪽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지요. 역시 240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는 올라온 상태에서 조정을 받는데요. 올라온 상태에서 조정을 받는 이 부분이 커다랗게 박스 대역을 그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거래량이 터져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거래량을 확인하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력을 조율한다면 현재 가격대에 의해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10월달 시장에 어떻게 투자할 건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종목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나 개인 투자자들, 시청자분들이 많은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은 종목은 매개체입니다. 이 매개체라는 이 여건에서 수익이라는 이 부분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결국은 매출액이 늘 수 있는 종목이 내 투자금에 의해서 주식으로 바뀐 이후에 투자금과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의 종목이겠죠. 그렇다면 위험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위험해질 수 없는 그런 종목이다.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판단은 10월달 시장, 즉 실적하고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